제 이름은 이강민, 나이는 27살입니다. 최서아가 저에게 애들 장난 같은 거나 하러 가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화요일 밤 9시 제니스테크 사무실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청소팀과 저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나무향 세정제 냄새가 제 머그잔에서 풍기는 듯 커피 향과 뒤섞였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을 선호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회의를 위한 회의도 없고 공허한 대화 소음도 없는 곳. 오직 코드, 커피, 그리고 완벽한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는 에어컨에 끊임없는 윙윙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디지털 만트라는 제가 집중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제 세 개의 모니터는 제 얼굴에 푸른빛을 비추며 지난 2년 동안 제가 구축한 인증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이 복잡한 예술 작품에 찍는 붓터치와 같았습니다. 그건 그냥 우아한 코드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요새였고 제니스테크를 10배나 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든 보안 아키텍처였습니다. 6개의 특허가 출원 중이었고 모두 제 사비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제 개인 장비를 사용하고 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제 이름으로 등록했습니다. 그것은 제 작업물이었고 제 창작물이었으며 제 자산이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타일 바닥 위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제 집중을 깨뜨렸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급하고 서두르는 듯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요, 강민 씨? 최서아는 서류 더미를 손에 들고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비싸고 화려한 꽃향수 냄새가 이 무균 상태의 사무실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공격적으로 제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여기 말고는 다른 삶이 없나 봐요. 그녀는 24살이었고 국내 최고 경영대학원에서 막 MBA를 마쳤으며 실질적인 기술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그녀의 주요 자격, 요거는 새로운 시각과 제가 들으면 이가 갈리는 기업 용어들을 남발하며 2주 전에 회사에 합류한 새로운 CTO, 최수진의 딸이라는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만한 미소를 확인할 만큼만 짧게 그녀를 쳐다본 뒤 다시 코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2주 후에 대규모 출시를 위해 중요한 암호화 모듈을 디버깅하는 민감한 작업 중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수백만 고객의 데이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녀는 제 무반응을 무시하고 어깨에 걸친 루이비통 가방을 고쳐 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 쉬는 게 어때요? 가서 애들 장난 같은 거나 하세요. 진짜 일은 그걸 아는 사람들한테 맡기고요. 그 말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애들 장난. 그녀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가 유치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언가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저는 평생 그런 게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상형 문자처럼 쳐다보던 그 코드들은 그녀의 회사, 그녀 어머니의 회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척추였습니다. 네? 그녀의 월급과 비싼 가방값을 지불하는 것이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그 순간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녀가 멀어지고 하이힐 소리가 점차 작아진 후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갑고 명확한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몇 년 동안 저를 감싸고 있던 수동적인 좌절감의 안개가 걷히고 날카롭고 명확한 길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부당한 대우를 참는 것을 계산되고 의도적인 무언가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작업을 저장하다가 중앙 회의실의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최서아가 큰 화면에 무언가를 최수진에게 발표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은 화려한 그래프와 원형 차트를 가리키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저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녀가 저에게 준비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슬라이드였습니다. 복잡한 기술 개념을 단순화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발표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3년 동안 이 회사의 기술적 척추를 짊어져 왔습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포루프, 하나도 디버깅하지 못할 사람에게 유능한 인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텅 빈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축축한 콘크리트 냄새가 공간을 채우는 동안 저는 수정처럼 맑은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 특허는 여전히 내 것이라는 것, 지적재산권을 회사로 이전하는 절차, 즉 제가 직접 시작했던 그 관료적인 절차는 6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제 3개월 차에 있었습니다. 그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적으로 제니스테크를 움직이는 기술은
제 소유였습니다. 저는 거센 비를 뚫고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빗방울이 작은 망치처럼 앞 유리를 두드렸고 와이퍼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상태와 똑같았죠.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물에 잠긴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직후 아직 판교에 개조된 창고에 40명 남짓한 직원이 있던 스타트업 시절의 제니스테크에 입사했습니다. 장업자인 김태현 대표님은 천재 프로그래머 출신 사업가로 밤샘 코딩 세션 때 우리와 함께 앉아 식은 피자를 먹으며 복잡한 아키텍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는 제품의 첫 버전을 자기 아파트에서 혼자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와 함께 치명적인 메모리 누수 버그를 해결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는 18시간 동안 깨어 있었고 몇 리터의 커피를 마시며 그가 화이트보드에 공간이 없을 때까지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끈기 있게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님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기술적 작업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멘토였습니다. 그는 논리의 아름다움과 효율성의 예술을 보았습니다. 6개월 전 그는 건강에 집중하기 위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장암 3기, 그 소식은 팀에게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공황에 빠진 이사회는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해 대형 컨설팅 회사에서 최수진을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력서는 구조조정과 비용 최적화로 가득 찬 인상적인 것이었지만 그녀의 기술적 지식은 15년 전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최서아는 전략 인턴이라는 모호한 직함으로 2달 전에 입사했고 그 직함은 그녀에게 모든 엔지니어링 회의에 참석하고 자원 배분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기획 회의에서 그녀는 개발팀이 과도하게 편성되었으며 더 적은 인원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여러 시니어 개발자들이 그녀가 효율성과 애자일 방법론 같은 용어들을 마치 마법의 부적처럼 사용하며 실제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보여주지 않은 채 말하는 동안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고 신호는 몇 주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작은 위험 신호들이었죠. 내부 기술 문서에서 제 이름이 미묘하게 삭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으로 저를 포함했던 아키텍처 회의 초대가 이제는 시니어 리더십에게만 갔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대답은 항상 똑같은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일정 예약 실수라고요. 하지만 그 실수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고 일관적이었습니다. 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복도에서 인사팀장과 대화하는 최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는 척하며 구조 조정과 전략적 목표 재조정에 대한 모든 단어를 흡수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발팀의 30% 감축과 레거시 코드 최적화를 위한 외부 컨설팅 업체 고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강민 씨는 최수진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팀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그의 역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유지보수에 더 집중하는 역할로요. 번역하자면 우리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그를 지하실에 처박아 버그나 고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최서아의 애들 장난에 대한 발언 이후 그림은 완전하고 뚜렷하며 끔찍해졌습니다. 그들은 출시를 위해 저를 이용하고 그 후에 저를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 중에 아직 비 냄새가 남아있을 때 저는 전날 밤 11시 47분에 최수진이 보낸 이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제목, 핵심 개발팀 구조 조정. 저는 뱃속이 얼어붙는 느낌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 역할은 신제품 핵심 개발이 아닌 레거시 시스템 유지 보수에 초점을 맞춘 주니어 직책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노동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전술로 급여는 동일했지만 최수진이 이전 회사에서 잠시 함께 일했던 박성훈이라는 새로운 입사자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결정이 이미 내려졌으며 신제품 출시 직후인 2주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은 투명하고 잔인했습니다. 제 작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출시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저를 곁에 둔 다음 특허가 공식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이전되기 전에 저를 소외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특허 재창작물은 정확히 3개월 후에 제니스테크의 완전한 자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는 완전히 쓸모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고 가죽이 항의하듯 삐걱거렸습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진은 대학 동창으로 프로그래밍을 그만두고 법학으로 전향하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된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보자.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그가 전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체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6개 특허는 중앙인증 시스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그리고 실시간 동기화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이 3가지 구성 요소 없이는 제니스테크의 전체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아. 저는 제 화면의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스템의 심장이야. 그리고 그 특허들은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100%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우진이가 그의 사무실에서 메모장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민아 네온 지금 법적으로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위치에 있어. 그들은 네 기술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그 기술에 대한 권리가 없어. 그들이 서버에서 실행하고 있는 특허받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모든 코드는 지적재산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기 전까지는 네 소유야. 만약 내가 내 작업물에 대한 그들의 접근을 철회하면 어떻게 돼? 제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법적으로 넌 그럴 권리가 있어. 보통 고용계약은 미래의 발명품을 포함하지만 내 특허는 그들이 연간 재계약서에 특정 조항을 삽입하기 전에 등록되었어. 그들의 법적 보호망에 구멍이 있는 거야. 트럭 한 대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시스템을 즉시 그리고 완전히 마비시킬 거야. 그들은 처음부터 대안을 개발해야 할 테고 최소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겠지. 저는 최서아의 경멸적인 말, 애들 장난을 생각했습니다. 최수진의 거만한 미소를 생각했습니다. 제 멘토였던 김태현 대표님이 암과 싸우면서 자신이 만든 회사가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해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해고될 재능 있는 개발자들, 가족과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우진아? 내일 아침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초안을 준비해 둘 수 있어. 그렇게 해줘. 다음 날 일찍 출근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회사의 코드베이스에 대한 제 모든 기여를 조용하고 철저하게 감사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습니다. 모든 중요한 모듈, 모든 필수 기능에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 디지털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기여를 상세하고 변경 불가능한 메타데이터로 기록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인증 프레임워크는 모든 로그인, 모든 API 호출, 모든 보안 데이터 전송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압축 알고리즘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60% 절감시켜 주었고 이는 매달 수억 원의 절약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동기화 프로토콜은 사용자 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는 제니스테크의 주요 판매 및 마케팅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경쟁력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을 제가 구축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 작업 위에 구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즈니스 로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이메일과 접속 기록을 검토하면서 저는 매우 불안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주 전 최수진은 모든 핵심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지식 관리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2주 전 최소한은 모든 코드 저장소에 대한 관리자 접근 권한을 요청했습니다. 로그에는 그녀가 전체 코드베이스의 완전한 사본을 외부 드라이브에 다운로드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는 시스템 로그에서 누군가가 회사 네트워크 외부의 위치로 대량의 파일을 복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IT 보안팀에 보고했을 때 답변은 시니어 경영진이 승인한 백업 절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저를 소외시킬 계획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내쫓은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복사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악했습니다. 저는 최수진의 회사 이메일과 인수합병 전문 로펌 간의 오간 이메일 스레드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IP 인수 전략 및 핵심 개발자 레버리지 최소화였습니다. 대화는 그녀가 회사에 입사한 지 단 이틀 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는 다음 투자 라운드 전에 잠재적인 지적재산권 위협을 무력화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첨부된 문서에는 제 이름이 등장했고 제 특허를 최대한 빨리 회사를 위해 확보해야 할 고위험 자산으로 목록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업물을 훔치기 위한 의도적이고 사전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저는 다시 우진에게 전화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팽팽했습니다. 네가 말하는 걸 바탕으로 보면 그가 새로운 세부 사항을 들은 후 말했습니다. 네오는 내용 증명을 보낼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횡령 미수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내 특허는 내 사유재산이야. 만약 그들이 공식적인 라이선스 계약 없이 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특허 침해야. 하지만 난 그들의 직원이잖아. 저는 확실히 하고 싶어서 반박했습니다. 내 계약은 네가 그들을 위해 하는 작업을 포함하지만 현재 조항 이전에 네가 등록한 내 특허는 법적 허점을 만들어내. 그들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좌절감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분노는 차갑고 계산된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내용 증명은 내일 오전 10시에 준비될 거야. 우진은 제 목소리 톤의 변화를 감지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완벽해. 위압적인 법률 문서인 내용 증명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정확히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유리병 너머로 퀵서비스 기사가 갈색 봉투를 최수진의 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고 그 표정은 곧 혼란으로, 그 다음엔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억눌린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전화를 들었습니다. 최서아가 그녀의 사무실로 재빨리 들어가며 손짓을 했습니다. 10시 30분 최수진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서 이사회 회의실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날 팀 전체에 제가 직접 공지했던 예정된 유지 보수 기간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인증 시스템 유지 보수였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1시 정각 제 책상에서 원격으로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몇 개의 명령어로 제 인증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고 그들에게는 재앙적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모든 내부 및 외부 로그인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모든 API 호출이 403 Forbidden 오류를 반환했습니다. 모든 실시간 협업 세션의 연결이 끊기고 종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디지털 정전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 로그를 보여주던 제 보조. 모니터는 디지털 핏빛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붉은 오류 메시지의 폭포로 변했습니다. 15분도 채 안 되어 고객 지원 라인은 마비되었습니다. 개발팀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필사적으로 파악하려 하며 공황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몇 안 되는 시니어 개발자 중 한 명인 이진우 선배가 로그를 통해 문제를 추적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해서 실패가 인증 모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해에 찬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제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경영진 인사팀의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1시 30분 최수진의 사무실 문이 세게 열리고 그녀는 망치질처럼 바닥을 두드리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제 책상으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이강민 씨,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그녀가 낮고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쉭쉭거렸습니다. 저는 헤드폰을 벗으며 차분하게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받으신 내용 증명에 명시된 대로 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특허 기술은 더 이상 제니스테크의 무단 사용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건 사보타주예요. 당신은 파산할 때까지 소송당할 줄 알아요. 사보타주가 아닙니다. 최수진 이사님. 지적재산권 보호입니다. 법적으로 매우 명확한 차이가 있죠. 최서아가 그녀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꺼버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겐 고객이 있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지켜야 할 SLA가 있다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처음으로 그녀는 제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나보고 애들 장난이나 하러 가라고 했잖아요. 그냥 당신의 조언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통제된 혼돈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편한 감정이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니어 개발자인 김지민 씨가 고객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고객님. 저희가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치료에 대한 의료 데이터 접근에 관한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는 스피커폰으로 중요한 고객에게 프로젝트를 마감해야 하는 작은 물류 회사의 사장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송을 조정하기 위해 전적으로 우리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네가 우리 유일한 옵션이라고요. 절박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일까지 데이터에 접근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약을 잃어요. 그 계약에 10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이진우 선배는 깊은 한숨을 쉬며 통화를 끊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다가와 저만 들을 수 있도록 낮게 말했습니다. 강민아,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게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 솔직히 우리 대부분은 이해해. 하지만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이 우리 시스템을 응급실팀 교대 근무를 조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물론 생명 유지 장치는 아니야. 수동 백업도 있겠지. 하지만 시스템 부재가 지금 그들에게 물류 대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제 가슴에 멍울이 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최수진과 최서아에게 제 작업물을 보호하는데 무시와 절도 시도에 대한 복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미칠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너뜨린 시스템은 기업으로서의 제니스테크에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고객들, 자신들의 사업, 운영, 건강을 위해 플랫폼을 신뢰했던 실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에게 미션 크리티컬한 고객이 얼마나 되죠? 저는 복수의 오만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진우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의 정의가 뭔데? 대기업 고객 사리 못 칠게 수백 개의 중소기업 수천 명의 개인 사용자가 있어. 그들 중 다수는 필수적인 업무에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 저는 전화를 들고 구석으로 가서 우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빼바른 법률 자문이 필요해. 만약 내가 시스템을 계속 꺼두고 이게 저 병원 같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내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어? 기술적으로. 넌 네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야. 회색지대지. 하지만 제3자에게 입증 가능한 재정적 또는 운영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들이 널 고소하려고 할 수도 있어. 복잡한 법정 다툼이 될 거야.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강민아, 네 최종 목표가 대체 뭐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었어야 할 질문이었죠. 저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민 씨는 여전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이제 잠겨 의료 사례의 고객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2명의 개발자는 존재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리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고객 지원 부서는 명백히 과부하 상태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제 목표는 제 작업물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훔치고 버리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파리를 잡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고 무고한 민간인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우진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협상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줘. 1시간 안에 시스템을 다시 켜겠어. 저는 곧장 최수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목소리로 통화 중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사회 중 한 명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그녀가 소리치기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요? 일시적으로? 그녀가 의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공식 출시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훈련시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특허에 대한 공정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협상할 겁니다. 방구석에 있던 최서아가 막 말을 하려 했지만 최수진이 빠른 손짓으로 그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를 생각하고 있죠? 특허는 제 이름으로 제 소유로 남습니다. 제니스테크는 수익에 대한 공정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5년간 독점 사용 라이선스를 받습니다. 5년 후 라이선스는 비독점적으로 전환됩니다. 저는 인수인계 직후 적절한 퇴직금과 긍정적인 추천서를 받고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서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군요. 그녀가 단어들을 뱉어냈습니다. 협상하는 겁니다. 대안은 제가 시스템을 무기한으로 꺼두고 우리 모두가 패배하는 거죠. 당신, 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싸움에 휘말릴 자격이 없는 수십 명의 무고한 고객들까지요. 최수진은 잠시 저를 살폈고 그녀의 눈은 여러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왜 바뀌었죠? 1시간 전만 해도 모든 걸 불태워버릴 기세였잖아요. 제니스테크를 파괴하는 것이 아직 여기에 있는 많은 좋은 사람들의 노력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뢰했던 고객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도요. 이 싸움은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것에 대한 존중과 정당한 인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한 줄기 이해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호에와 상의해야겠어요. 2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 제안은 만료되고 우리는 법적 교착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술 전문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아주 좋아할 거라고 장담하죠.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와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재활성화했습니다. 고객들의 중요한 운영이 계속될 수 있을 만큼만. 하지만 내부 개발을 위해서는 완전히 기능하지 않는 상태로요. 그것은 제가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 목표가 불필요하게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의의 제스처이기도 한 타협안이었습니다. 이진우 선배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고마워. 의료 사례에 그 여성분이 필요했던 데이터에 접근했어. 선배님과 팀을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으셨는데.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지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팀의 절반은 널 응원하고 있어. 우리 모두 그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강민아, 너도 그 과정에서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는 승리 방법을 찾아야 해. 그가 옳았습니다. 정확히 2시간 후 저는 최수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회가 당신의 조건을 협상하기로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김태현 대표님을 중재자로 대화에 참석시키기를 원합니다. 김 대표님, 우리의 아픈 창업자가 그가 만든 회사에서 발생한 위기를 중재하기 위해 다시 불려온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회사 밖의 중립적인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 대표님은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고 항암 치료로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더 마르고 더 창백했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 날카롭고 지적인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강민군, 그는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입장에서의 사실을 말해주게. 돌려 말하지 말고.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특허, 저를 소외시키려는 의도적인 계획, 최서의 발언, 저의 극단적인 반응,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제가 배운 것까지요. 그는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최수진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장은요? 그녀는 망설였고 김 대표님의 꿰뚫어보는 시선 아래에서 기업의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효율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씨는 재능이 있지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역할에서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다. 김 대표님은 그 단어가 터무니없다는 듯이 반복했습니다. 초회이사,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을 때 첫 번째 원칙은 간단했소.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기술에 대한 결정에 목소리를 낸다는 것. 강민군은 우리를 경쟁력 있게 만든 것에 척추를 만들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그를 유지보수실로 밀어넣고 그의 작업물을 가로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요. 그게 정확히 그랬소. 나는 강민군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이메일 4번을 읽었소. 그러고 나서 김 대표님은 저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민군, 자네도 실수했어. 시스템을 꺼버린 것은 힘의 과시였지만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네. 우리를 신뢰했던 고객들에게 말이야. 자네는 자네의 작업물을 보호할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3자를 해칠 권리는 없었어. 저는 그의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고 협상을 제안한 겁니다. 김 대표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강민군, 자네 특허는 자네 소유로 남네. 제니스테크는 자네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의 3%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5년간 독점 라이선스를 갖게 될 걸세. 제니스테크는 자네에게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고 자네는 긍정적인 추천서를 받을 걸세. 그리고 자네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인수인계를 보장하기 위해 출시 때까지 남아주게. 그는 이어서 최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기술 회사에서는 만드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요. 생존에 필수적이지. 마지막으로 그는 의자 속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최서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가씨, 경멸적인 발언과 오만함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요. 당신은 엔지니어링 팀에서 제외야. 마케팅이든 영업이든 당신이 명백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할 필요 없는 부서로 가게. 출시는 계획대로 다음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2주 동안 박성훈 씨를 교육했고 그는 최수진의 비윤리적인 계획을 실행하라는 직접적인 압박 아래 잊지 않을 때는 유능한 엔지니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중요한 지식을 이진우 선배와 다른 시니어 개발자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무력하게 남겨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최수진은 저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이야기의 악당으로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놀랍게도 직설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맞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이해해줬으면 해요. 이사회가 나를 고용했을 때 제니스테크는 김 대표님이 자존심 때문에 숨기고 있던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6개월치의 현금밖에 없었죠. 비용을 절감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나 잠재적 인수자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났어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을 대한 방식을 정당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회사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데 그렇게 집착했는지 설명은 되죠. 우리가 가진 경쟁 우위를 조금이라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왜 지금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한 가지는 옳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술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그 단점을 통제와 권위로 메우려고 했죠. 실수였어요. 김 대표님은 방금 나에게 기술팀을 존중하면서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3개월의 시간을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치료를 마치고 CEO로 돌아오고 나는 해고될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녀를 야심차고 파렴치한 경영자 이상의 존재로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엄청난 압박 아래에서 붕괴 직전의 회사를 필사적으로 구하려 애쓰다가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는 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원치 않는 조언 하나 해드리죠. 제가 말했습니다. 진짜 CTO를 고용하세요. 당신이 신뢰하고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요. 당신은 운영과 사업에 집중하고 기술적 결정은 아는 사람에게 맡기세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진우 부장도 같은 제안을 하더군요. 저는 두둑한 수표와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제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명확성을 가지고 제니스테크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음 3개월 동안 여행을 하고 단절된 채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업 윤리와 리더십에 대해 읽었습니다. 혁신가와 기업 간의 갈등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던 다른 개발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제가 저 자신을 방어할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실행에서 끔찍하게 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정당했습니다. 그 보호를 무고한 고객들에게 해를 끼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과 첫 로열티 수표로 저는 포트리스 디지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협상 불가능한 원칙들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개발자를 위한 지적재산권 자동보호, 모든 코드 라인을 추적하고 귀속시켰습니다. 첫날부터 소유권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계약, 둘째, 기술적 역량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 문화, 만드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영향력에 비례하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셋째, 고객에 대한 신성한 책임,
무고한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저는 이진우 선배를 저의 첫 CTO로 고용했습니다. 그는 불만을 품고 있던 제니스테크의 김지민 씨와 여러 다른 좋은 개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첫 6개월 동안 제니스테크의 새 경쟁사가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제 기술을 직접 라이선스했습니다. 첫 해에 포트리스 디지털은 80명의 직원과 2천억 원의 시장 가치를 기록했습니다. 2년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갱민간, 나 김태현이네. 부탁 하나 하려고 하네.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제니스테크가 매각될 걸세. 팀과 프로젝트를 유지할 좋은 인수자를 찾았네. 하지만 그들은 자네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걱정하고 있어. 독점 라이선스가 3년 후에 만료되거든. 더 긴 기간으로 갱신하는 것을 고려해 줄 수 있겠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150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이네. 일어났던 일과 아무 관련 없는 좋은 사람들이지. 자네가 라이선스를 갱신하지 않으면 인수자가 거래를 포기할 수도 있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걸세. 그것은 공정한 요청이었습니다. 제안서 세부 내용을 보내주세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인수 회사는 단기적인 가치 추출이 아닌 기술 중심의 문화를 가진 괜찮은 곳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라이선스를 10년 더 갱신했지만 제니스테크 직원들을 최소 24개월 동안 임의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계약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고맙네. 제가 결정을 알렸을 때 김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건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복수에 관한 것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 차이를 배웠습니다. 김 대표님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최수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몇 달 동안 항상 당신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 자신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옹호하면서도 윤리적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할지 아는 사람이요. 좋은 멘토셨습니다. 그랬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제니스테크를 떠나요. 새 주인이 당신이 제안했던 것처럼 진짜 CTO를 데려왔어요. 저는 컨설팅으로 돌아갈 거지만 다른 초점을 맞출 거예요. 기업들이 기술 인재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이죠. 그 일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좋은 사례 연구는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니스테크를 거의 파괴할 뻔했던 그날로부터 5년 후 포트리스 디지털의 가치는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15개국에 500명의 직원을 두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매일 수십억 건의 금융 및 데이터 거래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자부심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 개발자의 지적 기여를 자동으로 추적하고 귀속시키고 보호하는 시스템인 저작권 프로토콜을 구현했습니다. 누군가 혁신적인 것을 만들면 소유권은 처음부터 명확하고 보호받았습니다. 공정한 계약, 적절한 인정, 착취의 여지 제로. 다른 기술 회사들이 우리 모델을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개발자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규모일지라도 우리 산업이 창작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최서아였습니다. 강민님, 제가 당신에게 어떤 것도 부탁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5년 동안 기술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이 분야에 대해 진정으로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밤에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한계에 대한 환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제가 관리하려고 했던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언젠가 포트리스 디지털이 기술적인 측면과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모두 이해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로부터 배운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의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면 대화하고 싶습니다. 기대 없이요. 초에서와 드림. 저는 이메일을 이진우 이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정은 당신 몫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항상 하는 말 기억나? 사람들은 변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 3개월 후 최서아는 주니어 제품 관리자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 옳았습니다.
하지만 기술팀과 비즈니스팀 사이에 섬세한 다리 역할을 하는 곳에서였죠. 그녀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팀은 회의적이었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결정을 증명해야 했고 모든 단계를 정당화해야 했으며 예전 같았으면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겼을 비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그녀에게서 본 적 없는 겸손함으로 버텨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시장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소비자 제품의 단순함을 갖춘 기업 수준의 보완을 필요로 하는 가족 기업들이었죠. 그녀는 새로운 제품 라인의 개발을 이끌었고 2년 만에 우리 연간 수익의 3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했네요. 제가 이사회에서 특히 훌륭한 발표를 한 후에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정정했습니다. 유능해지고 있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능력은 노력으로 쌓는 거고 오만함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뿐이에요. 제 35번째 생일 전날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식의 축사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저는 청중 속에 있는 수백 개의 젊고 희망에 찬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작업이 종종 과소평가되는 세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려 할 세상. 때로는 정치가 능력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세상으로요.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작물을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존중을 요구하십시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바로 그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길 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방어하십시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이 이기는 방식이 이겼다는 사실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드는 힘입니다. 특허는 보호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기반입니다. 여러분의 경력을 견고한 기반 위에 쌓으십시오. 오늘 38살의 저는 연남동의 제 아파트에서 잠을 깹니다. 도시에서 가장 큰 집은 아니지만 편안합니다. 제 홈오피스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새벽 치명적인 버그를 해결하며 지쳤지만 웃고 있는 저와 김태현 대표님의 모습입니다. 사진 아래에는 진실성으로 구축하라는 세 단어가 새겨진 간단한 금속판이 있습니다. 포트리스 디지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만족감은 우리 문화가 그들 자신의 회사에서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말하는 개발자들로부터 받는 메시지에서 옵니다. 우리의 저작권 프로토콜이 그들을 착취로부터 보호했다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 제니스테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더 작아졌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수진은 기술회사의 윤리적 경영에 대한 존경받는 컨설턴트입니다. 최서한은 제 회사에서 유능하고 존경받는 제품 이사입니다. 제 CTO이자 파트너인 이진우 이사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꾸는 뛰어난 기술적 두뇌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끔 밤늦게 코딩을 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코드는 단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래를 건설하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난주 저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한 젊은 여성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노트북이 열려 있고 화면에는 코드가 떠 있었고 제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좌절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코드에 문제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상사가 제 해결책이 너무 복잡하다고 했어요. 단순화하라고 하는데 그가 제안하는 단순화는 시스템의 보안을 희생시킬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해결책이 옳다는 것을 아나요? 알아요.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했어요. 하지만 그는 왜 그런지 볼 만큼 코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그녀에게 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가 당신의 작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소중히 여기는 곳을 찾으세요. 아니면 더 좋게는 당신 자신만의 곳을 만드세요. 하지만 처음부터 올바른 방식으로 하세요. 명확한 계약, 보호된 지적재산권, 그리고 정립된 가치관을 가지고요. 그녀는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이강민 님이세요? 제니스테크 이야기에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복수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진실성으로 그것을 옹호하고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후회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무고한 고객들에게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해를 끼친 것을 후회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결과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자존심과 분노가 중요한 결정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방어한 것은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아니요. 그것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면 저는 갈등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제 작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더 잘 방어했을 겁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코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하는 것을 잠시 더 지켜본 후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투자자들과의 회의가 있었고 준비해야 할 제품 발표가 있었고 나중에는 검토해야 할 코드가 좀 있었습니다. 미래를 건설하는 사람의 삶, 한 번의 코드 한 줄씩 진실성으로